새해 서울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까? 서울시 의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살펴보는 2018 달라지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새해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김정호 강북구 체육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체육회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18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대략 한 7천억 규모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문화 쪽에서 자라왔기도 했고 네. 체육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예산이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올해 7천억인데 예. 그중에 문화본부 예산이 4,700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관광체육국 예산이 2,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전체 예산이 32조 대비 2.2%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보면은 복지본부 예산은 5조 한 7천억 정도. 그래서 17.8% 정도 되는데 예. 너무 우리 그 문화본부 이쪽에 좀 예산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전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금 내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 문화와 체육은 조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예산이 좀 늘어야 예. 우리 서울의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그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가서 특강이라도 하면서 좀 문화가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내년도 2월 9일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이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지원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평창 올림픽의 그 성공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와 평창과 또 경기도가 공동 국내 마케팅을 그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서울시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지원으로 그 비인기 종목에 대한 단체 입장권 구매나 또 약 6천 명의 서울시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원활한 경기 운영 지원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입장권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줘서 그 진행을 돕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시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그 사실상 국민의 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88 서울올림픽 때라든가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보다는 관심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호 사무국장께서는 굉장히 또 그 아쉬운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세계 4대 스포츠 행사 중 하계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월드컵을 치르고 마지막 동계올림픽까지 개최되니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세계 6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의 기억대로 한일 월드컵 때는 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지상파에서는 월드컵을 주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등 월드컵 개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자체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면 남녀노소 축제회장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창에 가고 싶어도 근데 너무 반값이 비싸서 못 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도심에서도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운영하고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다가 스케이트장에 동계올림픽 체험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유니폼 및
장비 착용 이벤트,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최신 기술로 통한 겨울 스포츠 체험 공간도 운영이 되고 또 평창 올림픽 개폐식을 대형 스크린으로서 그 광화문에서 그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옛날 동대문 운동장이죠. DDP에 우리 그 홍보 체험존을 또 만들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서울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평창만 들렀다 가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특히 뭐 그래도 서울 뭐 혹은 제주 뭐 이런 데 들리실 거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평창 그 우리가 KTX 정착역에 임시 관광 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요. 또 숙박이나 음식점, 관광시설 이용 편의를 또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특별 환대 주간을 운영하여 서울 주요 관광지 7개소에 한복 체험, 동계올림픽 체험 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KTX 경강선이 인천의 공항에서 평창까지 오는 KTX 선을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22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 평창행 그 운행 횟수를 좀 증가하고요. 그다음 고속 시외버스 등 이동 수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하고 뭐 어떻게 보면 홍보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이 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어떤 그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관광 분야 예산 편성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갖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거든요. 무장의 관광 환경 조성 사업. 베리어 프리.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는 편의상 무장애로 통칭하고요. 있지만 그 쉽게 풀이하자면 장벽이 없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산을 2018년도 총 14억 7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조사 협의체 운영하는데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 운영에 4억 6천, 편의시설에 7억 4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뭐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들을 호소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임산부 얘기도 하셨고 노인들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환경이 조성돼 있으면 대한민국 특히나 서울 시민 누구도 불편 없이 서울시의 어떤 시설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닌데 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곳이 체육 분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세속되어 있는 강북구를 예를 들면 강북구의 면적 중 60%가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조금이나마 체육시설로 건립할 수 있게 변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또 문화와 관광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국민들이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생활체육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엘리트 체육도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체육이라고 하는 측면은 건강의 어떤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료비나 의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예산들도 감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광체육국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인프라,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지점들이 있나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는 내년에 그 이런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2017년도 서울체육회와 예. 생활체육이 통폐합됐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는 그 생활체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시민들에게 보는 체육에서 예. 그 하는 체육으로 예. 정책을 기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참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시 정책이나 아직 그 정부 정책이 예. 이 체육인에 대한 그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쉽죠. 조금 더 투자를 해주면은 우리 그 시민이나 국민이 건강하면은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건데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난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해까지 영향을 끼쳐온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네. 여기에 주된 어떤 그 불법 탈법이 있었던 것이 네. 체육과 문화계 쪽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글쎄 그거는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예, 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고려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체육인으로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또 내년도에 서울시의 어떤 체육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 그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교장의 직권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언제나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일과가 끝나면 문이 닫혀 버려서 아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는데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봉하여 예. 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부지가 없다면 학교 운동장을 예. 활용하여 지하에 체육 시설을 건립하여 예. 운동 공간 및 지하 운동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넓은 운동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하여 주택가의 주차 문제와 예. 체육 시설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합의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더군다나 범죄라든가 이런 위험들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저는 제 모교인 고등학교의 그 체육관도 모교 동창회에서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모교 동창회의 체육대회를 잠실 학생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좀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18년도 문화본부 확정 예산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데가 이 역사문화재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풍납토성 복원, 네. 또 종로구의 딜쿠샤 복원 네네. 이런 것도 좀 속도를 내게 됐다면서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그 사실 2016년도에 2,700억이라는 그 지방채를 발행해요. 토지보상 사업을 시작으로 풍납토성 복원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 확보하고 또 소송이 전개되다 보니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풍납토성 서성벽 흔적이 발견되면서 2심에서는 소송에 승소하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가동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반가운 얘기네요. 또 이 딜쿠샤 복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종로구 딜쿠샤는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전 세계에 알린 AP 특파원 그 엘버토 델리의 저택을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0가구가 무단 점검 중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저택 터에 10가구 이상이 12가구가 무단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의 귀한 거점이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시행이 이번에 됩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복원 사업이 된다면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기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에 그 4개 재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좀 뭐 이렇게 잡음들이 좀 많은 데가 서울시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향의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예술감독도 공석이죠. 이 문제가 올해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18년도는 그러니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2018년도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예. 이게 사실 보면은 서울시향이 그 서울 시민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출연 기간에도 이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울시향 내부 연구 용역에도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시향에 대한 그 매스컴에 여러모로 많이 그 등장이 됐던 것이 서울시향입니다. 그래 이거를 전 대표이사나 예술감독이 빨리 선임이 되고 저 행정력이 집중화되면서 이게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지금 상임 작곡가의 그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질 그 계획인가요? 그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우리가 상임 작가가 10년째 연임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향은 상임 작가가 10년째 이렇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그것도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상임 작곡가가 길게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면은 시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노력들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그런 젊은 피들이 좀 들어와서 시향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테니까 뭐 너무 오랫동안 그 장기 집권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질문이었는데요. 서울의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역시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문화예술인이었고요. 그런데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기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그 문화 공간들이 없는가? 인프라가 없는가? 인프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계시고 뭐 이런 문제들이 참 많던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생활문화, 청년예술 이 관련된 예산이 축소됐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시죠. 저희들도 그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됐었고 2017년도 예산에도 이 모든 우리 그 생활문화와 청년예술 이쪽에 예산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미흡했던 거죠. 똑바로 그 어떻게 이게 쓰여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쓰질 못하고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좀 이건 너무 많다 해서 좀 조금 삭감이 됐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원들도 이거는 너무 좀 광범위하다. 어떠한 그 사업 내용이 확실치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이 돼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 왜냐하면은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블랙리스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정부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부가 확 없애버리면은 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특히 뭐 지금 예술인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까다로운 그런 그 기준들을 또 사실 좀 현실에 안 맞는 기준들을 그 예술인 복지재단 쪽에서 이제 제시하면서 현장 예술인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저도 그거는 다른 장책들 없겠습니까? 인정을 하고요. 또 저희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우리 강북구, 강북구, 성북구에 특히 많이 사시는데 특히 영국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저도 강북구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시구나. 땅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뭐 박봉에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전철 한 번 타면은 대학로까지 나오시고 이러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늘려야 시 차원에서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올해 예산에도 그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려고 그랬지만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이걸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좀 설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서울의 문화체육관광 세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뭐 보면서 좀 달라지는 점 살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 이런 정책들은 시민들이 기대해도 된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십니까? 아, 예. 문화 분야에서는 그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 관련 정책들이 대거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또 100회 전국체전을 통하여 체육 분야가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분야와 서울관광재단 출범에 기대할 만한 그러한 그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진흥재단. 예, 진흥재단. 이 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창조적인 그런 관광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좀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사무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좀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개선해 달라. 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있으시면. 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약 2,500명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은 전국 243개 시도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발로 뛰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의 체육 행사 등 주최 주관하고 있으며 산하의 생활체육단체를 관리하는 등 체육 행사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도자들은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체육진흥법의 기간제법 제4조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도 불가능한 영원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문화재단에서 있으면서 제가 있던 문화재단에 보면은 체육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비정규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현장에서. 예, 저희 그 강북구에도 11분의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신데 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지만 급여 체제가 올해 입사한 지도자와 15년 입사한 지도자 근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182만 3천 원이 동결이 동일하게 동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15년 근무한 자와 똑같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개선 사항을 여기 계신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강북구 체육회 회장님을 4년 동안 역임하시면서 많은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 지도자님이 고충을 많이 아셔서 휴일 근무 수당으로 22만 8천 원, 교통비 10만 원, 연차 수당 10만 원 등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이 정규직화되어서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입니다. 사실은 뭐 이 선생님들이 정규직이라는 사실은 현장에서 특히나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 의회에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시더니 뭐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소원 수리를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정호 강북구 체육회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